반갑습니다. 정찬의 김영철입니다. 여름하면 뭐죠? 여름하면 맥주 아닙니까? 맥주하면 뭐죠? 치킨 아닙니까? 오늘 치맥 한잔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름이 돼서 저희 계절 메뉴들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대표님의 추천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우선 대표님의 여름 음식 취향을 한번 알아보고 메뉴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회사에는 여름 음식을 내가 따로 만들질 않아. 효코코만 있는 거지. 햇빛에 냉장고가 있는 거야. 술 안에 있지. 나는 날씨에 따른 메뉴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 지금 내가 봤을 때 우리 회사의 모든 브랜드를 봤을 때 날씨용 메뉴가 필요한 곳들은 이번에 새로 합류하게 된 술안이나 효코코 같은 브랜드 이외에는 나는 굳이 필요가 있나?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시원한 메뉴들이 사이드 메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큐코코의 단새우 냉소바라는 메뉴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왜 그걸로 정하게 되셨는지 스토리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코코 브랜드 처음에 만들 때 그냥 로컬 일본 가정식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도쿄에 갔어. 도쿄에 갔는데 막 맛집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길 지나가다가 여기 뭐지 하고 쓱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파는데 이것저것이 다 맛있는, 그러니까 완전 순전한 로컬 일식집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후킹 포인트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후쿠오카 함바그를 잡았었단 말이야. 근데 매출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잘 나오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 함바그 치대다가 다 박살이 나는 거야. 그 만드는 게 어렵나요? 어렵다기보다는 전처리 과정이나 치대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 그리고 손목도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결국 후쿠오카 함버거를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빼게 됐거든. 근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뺀 뒤에도 더 마찬가지인 게 시오토리 라면이 너무 많이 나가버리니까 결국 효코코 브랜드는 라면집으로 만든 게 아닌데 이제 점점 대중의 식소에서 라면집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번에 내가 밀고 있는 게 부타동이나 이런 쪽으로 야키토리동 쪽으로 다시 좀 밀어붙이고 있잖아. 근데 어쨌든 이 라멘이 너무 맛있다라는 브랜드로 인지가 되니까 여름에 매출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름용 메뉴가 이 매장은 필요하겠다.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가 시릴 정도로 시원한 면이어야 되고 생각했는데, 일본 가정식집에서 뭐 쓸만한 게 사실 소바가 딱이잖아. 근데 그냥 소바만 하기에는 좀 효코코 브랜드랑 안 맞고 뭘로 할까 하다가 결국 소바에서 핀 포인트를 좀 가르는 게 내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육수에 녹아있는 감칠맛, 그리고 올라가 있는 토핑들 중에서 그 감칠맛을 중간중간에 더 폭발시켜 줄 수 있는 포인트, 뿜어져 나오는 짠맛과 감칠맛을 감아줄 수 있는 무언가의 토핑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무언가의 토핑은 단새우로 결정을 한 거고, 이제 뿜어 나오는 감칠맛은 육수랑 이제 토마토 강한 불에서 많이 익혀서 중간중간에 먹었을 때 톡톡 터지는 뭐 그런 식으로 잡은 거지. 저는 그걸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일본 가니까 그 메뉴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그거를 일본 가서 드셔보신 거죠? 아니, 안 드셔보셨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메뉴를 만들 때 레퍼런스를 좀 조사해서 참고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레퍼런스 참고는 내가 이미 계산이 끝난 메뉴에 대해 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하는 건데, 사람이 좀 다 똑같은 게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가 봐. 혼자서 생각했는데 그걸 찾아보면 다 누군가를 하고 있어.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빠지면 안 돼. 단새우가 새콤한 맛 때문에 여름에 먹기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쨌든 간에 여름에 먹는 음식은 항상 산미가 기본으로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산미를 어떻게 감아낼 것이냐가 중요했는데 이것저것 사실 많이 시도해봤어. 덴푸라도 시도해보고 뭐 튀김류도 시도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기본빵으로 단새우를 딱 같이 먹었을 때 산미가 정확하게 잡히니까 그냥 단새우에선 단맛이 나오잖아. 그래서 좋더라고. 소바 말고 우동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소바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내가 냉우동을 싫어해. 우동은 면의 굵기가 굵잖아. 그리고 우동을 삶아서 너무 차가운 육수에 딱 들어갔을 때 경직이 된단 말이야. 그게 덜 익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좀 냉우동을 많이 싫어하는 편이야. 그러면 여름에 육면이나 단무집처럼 고깃집들은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이미 냉면 있잖아. 이미 고깃집은 냉면 있잖아. 이건 뭐 편집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사방갈비촌에 기린 생맥주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생맥주가 맛있으려면 결국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맥주 로스가 좀 아깝더라도 매일같이 청소를 빡세게 하면 돼. 관 청소, 기계 청소, 그 다음에 밸브도 분해가 되거든. 밸브도 분해해서 매일같이 청소를 하면은 맛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거품이 어떤 건 되게 거친 게 있고 부드러운 게 있는데 그거는 무슨 차이예요? 맥주를 따르는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연스러운 거품을 이렇게 기울여서 따르다가 어느 정도에서 딱 세운 다음에 자연스럽게 거품을 딱 채워서 나가는 게 가장 맛있다라고 얘기들을 해.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거품이 하나도 없게 따르고 거품이 좀 생긴 거는 거품을 다 걷어낸 다음에 맥주 레버를 생맥주 레버 이렇게 당기지 말고 뒤로 넣으면 거품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 거품을 부드럽게 따라서 나가는 데는
가품이 부드럽지. 기린 맥주 같은 해외 브랜드 맥주를 쓰시다가 이제 안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아무래도 사업적인 영역이 좀 큰데 내가 이번에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면서 나는 원래 각 브랜드에 맞는 생맥주들을 항상 DP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직영점들의 개수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사용하는 생맥주 양자체가 워낙 헤비하니까 그냥 회사 하나로 모은 다음에 그 회사랑 사실 또 다른 딜이 있었지. 이 영상에서 뭐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여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름 하면 생맥주잖아. 근데 일반 자영업자들이 모르는 사실들이 많아. 어떤 거냐면 굳이 따지면 만약 맥주를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술집이 있다라고 쳐. 근데 그 프랜차이즈 술집이 실제로 가맹점 매출액이나 차입 가맹점 이런 걸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주류 회사 본사와 뭔가 특정한 계약을 해서 그렇게 많은 가맹점을 깔았다라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생맥주 회사한테는 광고판이나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광고 선전비로서도 또 마케팅비로서도 또 집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여름 어쨌든 계절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여름이나 겨울에 따라서 오퍼레이션의 세팅이 바뀌는 것이 있나요? 있지. 전처리를 해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전처리를 해놓고 오퍼레이션을 잡아놓은 것들은 여름엔 너무 덥잖아. 주방은 더 덥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상온에 놓고 쓰던 것들을 냉장에 놓고 쓴다거나 아니면은 동선 효율상 안 나오면은 뭐 얼음 바게트라도 준비를 해서 얼음 바게트에 그냥 꽂는 게 아니라 얼음 바게트 안에 물을 채운 다음에 같이 꽂는다거나 여러 가지 동선의 변화는 약간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 온도도 달라져야 돼. 특히나 워크인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가 달라야 돼. 물론 마찬가지로 테이블 냉장고도 마찬가지겠지. 왜냐면 워크인 냉장고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온도를 여름과 겨울에 달리 가야 되는 거고 테이블 냉장고나 다른 사구형 냉장고도 어쨌든 열었다 닫히잖아. 근데 겨울에 열었을 때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여름에 열었을 때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는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지. 그럼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라고 막 컵 같은 거 얼려놓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 그건 당연하지. 아, 그런 것도 하나요? 그건 당연하지. 기본적으로 쇼케이스는 요즘 나오는 쇼케이스는 두 가지란 말이야. 일반적인 쇼케이스가 있고 영하 5도까지 내릴 수 있는 쇼케이스가 있어. 애진작에 겨울에도 모든 잔들의 보관은 영하 5도짜리에 보관을 하라고 해. 근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쇼케이스에 잔을 보관했던 매장들에서 여름에 되면 생맥주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영하 5도짜리 쇼케이스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잔을 넣으면 좋긴 하지. 저희 매장들의 음식 중에 대표님이 아 여름인데 더운데 좀 시원한 거 먹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메뉴를 드시러 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코코 냉소바랑 어쩔 수 없이 코코코 냉소바랑 이번에 만든 카니미소 트리플 알밥.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한바구가 빠지고 그게 들어왔잖아요. 카니미소 트리플 알밥은 대게 내장에다가 밥을 먼저 볶은 다음에 볶음밥을 아래에 깔고 그 위에다가 세 가지 알을 숙성을 따로 시켜. 연어알이랑 날치알이랑 한 개가 뭘까요? 명란. 맞아요. 연어알, 날치알, 명란알을 각기 다른 숙성으로 진행을 해서 각각의 알들이 가지고 있는 맛들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대게내장 볶음밥 위에다가 3,000원 플레이트에서 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엄청 좋다라고 얘기를 듣거든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숙성을 왜 다르게 세 개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거냐고 하나는 완전히 식감과 맛이 다른 알 세 개를 섞는 건데 그게 맛있나요? 혹시나 해서 저도 직접 먹어봤는데 맛은 굉장히 있더라고요. 숙성을 달리하는 이유는 연어알이랑 명란알이랑 날치알이 각각 가지고 있는 비린 맛이나 향긋함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똑같은 숙성액에다가 숙성을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완료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다른 육수에다가 숙성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마케팅 소구포의 후킹 메뉴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거였는데 실제로 고객 반응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쿄코코에서 부타동이랑 이제 야키토리동을 밀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조절이 되나요? 밀려고 하면 이제 주문하시는 분들이 더 그걸 많이 시키게 되나요? 아, 그거는 내부 판매 전략으로 맞출 수 있어요.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하는 순간까지 고객의 시야가 가는 곳들에서 내가 팔고 싶은 메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주문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VMD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외식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VMD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대리님은 VMD라고 하니까 뭔지 바로 알아듣지만 저는 알아듣죠. 네, 왜냐면 또 예술 쪽에 하시니까
하시니까. 근데 실제로 외식업자들한테 VMD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또 디올 VMD에서 일하다 왔거든요. 근데 외식업에서도 정말 중요해요. 결국에는 VMD의 목적이 이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이 매장에서 팔고자 하는 메뉴를 팔면서 오면서 나갈 때까지 판매 단가를 올리겠냐라는 기술의 집약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과들을 많이 하시죠. 그게 음식에 통한다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사진 한 번 바꾸면 그거의 매출이 확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신기하긴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식업을 뭐 여름 얘기로 시작하긴 했지만 외식업은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여있지만 마시고 장사가 만약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의자에 앉아서 카운터에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시국에 또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지만 그리고 또 곧 있으면 장마까지 올 거지만 장사는 김영철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과 제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간을 다 같이 웃는 얼굴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이었습니다. 시원한 여름 되십시오.